CDEV 같은 회사는 유가 흐름이나 허리케인 재고량 같은 뉴스 하나하나에도 주가 레버리지가 큰 이유는 막대한 부채 부담이 주 요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들 대부분이 최상위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유가만 올라오면 빚 갚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해서 수요가 지지부진하다면 높은 빚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CDEV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약 4.5배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CDEV는 퍼미안 쪽 델라웨어 유전의 남쪽 코어 지역이 메인이고 뉴멕시코 쪽 북쪽 델라웨어 유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4분기에 에비타와 현금 흐름이 작년 대비 폭망했지만 다행히 부채 교환 등을 잘 활용해서 최악의 유가 상황에서도 부채가 겨우 7.9밀리언 정도만 는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지속해서 전기와 물처리 비용 등 시초 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고 생산량의 해지도 되어 있지만 유가 상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해지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너무 낮은 가격에 되어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4분기에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는데 후반기에도 새로운 시초 활동을 쉬면서 생산량도 적게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유가 이외에 CDEV의 큰 문제는 올 3월에 CEO에서 은퇴한 셰일의 전설적인 인물인 마크 파파의 뒤를 이어 새 경영진들이 회사를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마크 파파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국 석유 사회업체인 EOG의 창업자이자 2013년까지 CEO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페니스톡이라 레버리지도 심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주가가 30일 거래일 동안 1달러 미만에 머물러 있으면 경고를 통해서 상장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오거나 주식 병합을 해야 하는데 CP나 LPI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주식 병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다행히 단계부채가 없고 RCF라고 한국말로 회전신용평이인데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2023년에 만기고 채권은 2026년에 5.4% 이자의 289.4밀리언과 2027년에 6.9% 이자의 356.4밀리언 달러가 만기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총 부채가 1.11빌리언 규모인데 현금은 겨우 7.21밀리언을 보유하고 있고 370밀리언 달러의 RCF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PVAC 이 회사는 프리미엄 지역인 텍사스 이글포드에서도 석유와 리퀴즈가 거의 90%인 코어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미안과 이글포드를 비교해보면 둘 다 저비용 고효율이지만 이글포드를 조금 더 쳐주는 이유는 거리가 멕시코만의 정유소와 수출항에 가깝다는 것과 이글포드는 퍼미안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소규모 업체들에는 파이프 사용 등의 여유가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로 퍼미안의 급증한 생산량으로 인해 미국은 놀랍도록 짧은 시간에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되었지만 그 뒷면은 플랜트, 파이프라인, 트럭 및 철도 차량이 제품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심한 인프라 경쟁으로 특히 생산량이 적은 소형업체들은 올 판매에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PVAC는 생산량의 80%가 해지되어 있고 덕분에 2, 4분기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3, 4분기에도 유가가 40불 정도 유지한다면 해지 수익이 약 22밀리언이 될 것 같고 4, 4분기에는 약 17밀리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재밌는 점은 최근에 CEO가 은퇴하고 2002년부터 일했던 존 브룩스가 새로운 CEO가 됐는데 그는 오브비 전신인 엔카나에서 11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8월 1일 기준으로 현금이 10.5밀리언 정도 보유하고 있고 총 부채는 534.4밀리언 정도입니다.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해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내년 후반기에는 유가가 많이 올라야 할 겁니다. LPI, CPU와 함께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회사입니다. 텍사스 퍼미안 유전 중에 미들랜드 유전 동쪽에 진출 중이고 저번 시간에 소개했듯이 CDEV처럼 올해 하반기 생산량을 적게 유지할 계획이지만 내년 한 해 동안 마음만 먹으면 올해 말 생산량에서 50% 정도 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내년 유가가 50불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려봤자 이런 일대로 하면서 수익은 없이 매장량만 줄어드는 한마디로 돈만 태우는 역효과가 날 겁니다. 다행이라면 아직 채권 만기일이 2025년 1월까지 4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오일 해지는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천연가스 해지는 가격이 좁아져서 별로입니다. 그동안 LPI는 본인 유전 근처에 다른 유전 땅들을 그때그때 조금씩 매입했었는데 작년 12월에도 유전 서쪽에 붙어있는 시추 부지를 64.6밀리언에 샀고 조금 위쪽에 하월드 카운티의 부지를 131.7밀리언에 샀습니다. LPI는 최근 페니스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대1로 주가 병합을 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총 부채는 1.29빌리언이고 현금은 15.75밀리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CP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카리조 오일을 3.2빌리언에 무리하게 인수했는데 옥시와 마찬가지로 인수 시너지 효과로 인해 굉장한 비용 절감을 하는 중입니다. 올해 본부 비용을 75밀리언 정도 절약할 것 같습니다. CPE의 최고 약점은 178% 정도의 부채 비율로 보이는 재정입니다. 참고로 LPI가 대충 120% 정도입니다. 현재 총 부채는 3.38빌리언 정도 가지고 있는데 1년 전에 1.10빌리언이었던 것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들고 있는 현금은 겨우 7.5밀리언 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7빌리언 달러의 RCF 중 이미 1.45빌리언을 사용했고 250밀리언 여윳돈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신용 한도 평가가 있을 예정인데 저번에는 2.5빌리언이었던 한도가 1.7빌리언까지 줄었던 걸로 봐서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한도가 올라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유가가 올라오지 않는다며 이 업체들은 다 위험할 수 있지만 그나마 안전한 순위는 PVAC, LPI, CDV, CPE 순인 것 같고 실제 CPE는 망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닥쳐라. 그나마 좋은 소식은 2023년 4월까지 부채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와 퍼미안 지역의 미들랜드와 델라웨어 유전 그리고 이글퍼드 유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위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주요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이웃은 그 면적을 탐내고 있을 겁니다. 부채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위 업체들은 M&A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업체들 중 하나입니다. 그 지역에 이미 자산이 있고 시너지로 추가 자산을 노릴 수 있는 업체들 중 대형 업체는 쉐브론, 엑슨모빌, EOG, 옥시 등이 있고 중간 업체들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콘초 리소스, 파슬리 에너지, 파이오니어 리소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인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쉐브론과 EOG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카지노 주식들은 재미로만 보시고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